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 효율 강화 반대편에 있는 이제 신규 공급인데, 반대편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상당히 요거를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유는 딱 들었을 때 가까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공급은 지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원을 찾는다라는 건 사실 계속해서 있어 오는 일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지구 밖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구 밖에서의 이야기고, 이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알고 있는 곳이죠.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지구 밖에서 자원을 찾는다고? 라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최근에 회수되는 로켓이라는 이슈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페이스 X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로켓이 그동안은 뭐가 문제였냐면, 발사하고 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재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로켓이 한 번 쓰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주로 접근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 접근 비용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사실 뭔가를 가져오고 광하고 그리고 뭔가를 가져오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회수되는 로켓을 제작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제작한 로켓이 뭐 부품 좀 가는 정도로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건 우주에 대한 접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르게 낮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안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고요. 이 회수 로켓이 생기면 사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게 이제 자원입니다. 자원. 이제 지금까지 당장 우리들도 자원은 지구에서 나는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태양열 이런 거 말고요. 자원은 지구에서 나는 거다라는 생각의 자체의 틀을 깨버릴 정도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물론 그거를 광물을 그 로켓에다가 우겨 넣어가지고 들고 오려면 아무리 접근 비용을 낮춰도 힘들겠죠. 무거우니까요. 그게 물의 형태든 고체 형태든. 여기에 이제 3D 프린터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추가가 돼서 이 자원을 우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공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공을 하면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가공을 하면서.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원을 캐고, 자원을 캐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현지에서 바로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조달하면서, 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나 3D 프린터를 통해서 현지에서 바로 우주에서 작은 모양 정도의 부품으로 바꿔 생산해서 나르는 케이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주에서 어느 정도 공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 회수 로켓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저도 이걸 얘기하면서도 이게 막 엄청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만약에 현실화되는 순간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구라는 그 틀 자체를 벗어버리는 일이라서 적어도 단순 광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지표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일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상상은 해놓는 것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원의 신규 공급의 새로운 지표라는 측면에서.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어떤 특정 자원이겠죠. 그 외계에 뭐가 있는지 저도 정확히 좀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외계에 많고 지구에는 적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희소성은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요. 희소성이 적어지겠죠. 적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에는 이 자원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먼 미래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실제 지금 우리 현 세대에서 투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나사가 아니에요. 이거 일반 기업입니다. 예, 일반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특집으로 눈에 보이는, 아직까지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재미난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효율 강화와 신규 공급이라는 거는, 신규 공급은 조금 멀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효율 강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 산업의 어떤 효율화라는 측면은 계속해서 꾀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니까 꼭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그러니까 실체를 가진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원과 관련된, 자원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